안녕하세요. 뻔뻔한 구글쌤 김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구글 캘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구글 캘린더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 캘린더는요, 모든 디바이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에서도 PC에서도 태블릿에서도 항상 앱을 설치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일정 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가 많이 아날로그로 하고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메모를 했던 것들을 이제 뭐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을 다 캘린더로 옮길 수 있다는 것. 물론 많은 제품들에서 인터넷 제품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캘린더들이요. 네이버 캘린더, 다음 캘린더, 카카오도 캘린더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구글 캘린더가 어찌 보면 원조격이다.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일정을 공유하기도 좋고요. 첨부 문서를 파일을 공유하기도 좋고 온라인 회의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구글 캘린더를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먼저 구글 캘린더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PC 버전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PC에다가 설정을 한 이후에 스마트폰에다가 구글 캘린더 앱을 설치하고 위젯을 설치해서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선 PC 버전을 알려드립니다. 구글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에 구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와플 메뉴를 누르시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캘린더로 들어오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주간, 일간, 월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캘린더의 구성이 일, 주, 년, 월 단위로 보기를 설정할 수 있고요. 다른 캘린더와 내 캘린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 캘린더도 만들 수 있고요. 다른 캘린더를 구독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주 칸이 있습니다. 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월, 연, 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캘린더 달력은 월 단위로 보기가 좀 더 수월하죠. 주간력보단 월간력이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이렇게 월로 설정했더니 이렇게 바뀝니다. 1월 1일 매달 며칠부터 이렇게 한 달치가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런 어떤 뭐 행사, 국가 공휴일이라든지 절기 같은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일정을 한번 임의대로 넣어봤어요. 중간에 보시니까 구글 교육 세미나가 있고 행아웃 기획 회의도 있고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도 있고 이렇게 집어 넣어봤습니다. 자, 요것들을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다른 캘린더를 설정하게 됩니다. 새 캘린더를 만들 건데요. 제가 캘린더를 만들 겁니다. 취미생활이라고 쓰고 취미생활과 관련된 캘린더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캘린더에다가 이제 업무 관련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만들기 눌렀더니 캘린더가 또 생성이 됐습니다. 빈 캘린더가 생성이 됐겠죠. 자, 그럼 설정을 나가세요. 왼쪽 하단에 보면 내 캘린더 칸에 이렇게 취미생활과 업무 관련된 게 생겼습니다. 자, 다른 캘린더를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자, 중간 하단쯤에 보니까 김세계라는, 제가 이름이 김세계로 했어요. 그 안에 눌러보니까 업무 관련과 취미생활이라는 두 개의 캘린더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은 취미생활이죠.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때 색깔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이렇게 캘린더가 하나가 생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삭제해 버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획회의가 있네요. 네, 행아웃 기획회의 있는 것을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 김세계로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는 업무 관련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캘린더의 색상이 저렇게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캘린더는 제가 이렇게 삭제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캘린더를 두 개를 각자의 캘린더에 맞게끔 했고요. 자, 업무 관련 체크박스를 지웠더니 없어졌죠. 취미생활 지웠더니 동창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김세계를 없앴더니 김세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따라서 캘린더가 노출이 되냐 노출이 안 되어 있느냐를 설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캘린더 안에 있지만 그 캘린더 안에서 다양한 업무나 영역별로 캘린더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네이버 캘린더나 다른 회사 제품들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글 캘린더가 어찌 보면 원조로 많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까 했던 대로 새로운 캘린더를 만들 때에 여기 다른 캘린더 칸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까 봤던 요거 다른 캘린더 더하기를 눌러서 사실은 새 캘린더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캘린더 새 캘린더를 만들지 않고 그 위에 캘린더 구독이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네, 캘린더 구독을 눌러 보겠습니다. 캘린더 구독을 눌렀더니 바로 다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캘린더들이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독교 휴일, 유대교 휴일, 그래서 각각의 공휴일 캘린더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가져올 수 있겠죠. 스포츠 볼까요? 스포츠에 농구, 럭비, 미식축구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좀 전에 여기 농구를 눌렀더니 NBA 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 NBA 일정을 눌렀더니 제 캘린더 안에 여기 보이십니까? 11시 뭐 캐벌리어스, 썬더스 이런 팀들의 경기 일정들이 여기 들어와집니다. 네, 누군가가 만들어진 그런 NBA 농구 팀에 대한 경기 일정들을 여기다가 제가 제 캘린더로, 다른 캘린더 구독으로 들어올 수 있죠. 또 여기 보이십니까? 이슬람 휴일 되어 있는 거 선택했더니 이슬람의 휴일이 언제인지 제 캘린더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을 한번 등록해 볼까요? 기본 일정을 등록할 때는요, 기본 사항 입력할 수 있고 알림을 언제 올 수 있겠는지 할 수도 있고요, 각종 행아웃, 화상 회의를 추가할 수도 있고 문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그 일정을 공유할 사람 참석자도 쓸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초대장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일정 변경에 대한 것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새로 일정을 넣을 때는요, 빈 칸에다가 클릭만 하면은 일정이 넣을 수 있도록 뚱 뜹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목 및 시간 추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쓰고요. 자, 중간에 참석자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참석자 추가 버튼에다가 각종 같이 참석하실 친구들에 대한 이메일이나 또는 같은 주소록에 있다면 이름만 쳐도 나오겠죠. 근데 보통은 그 상대방의 이메일을 쓰면은 그 사람의 이메일, Gmail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참석자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에 설명란에다가 간단한 이야기를 쓰고, 자, 난 다음에 바쁨 한가함, 요거는요, 바쁨 한가함, 요거는 별로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내가 이때 바쁘냐 한가하냐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건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기본 공개 설정도 전체 비공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알림을 이렇게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까지 되는데요, 30분 전에 앱으로 알려주거나 3시간 전에 알림, 그 다음에 이메일로 하루 전에 알려주거나 1시간 전에 또 앱으로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요, 이 방금 여기 초대된 그 같이 공유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초대 이메일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네, 보내기를 눌렀을 때 상대에게 똑같이 리마인드 될 수 있고, 그 상대의 Gmail, 구글 캘린더에도 똑같이 그 일정이 들어가집니다. 이것은 같은 공유하고 있는 구글 캘린더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이렇게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인데 이 친구들이 뭐 캘린더가 따로 없다면, 안 쓴다면, 구글 캘린더 안 쓴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같은 G 스윗을 쓰거나 같은 이렇게 그 학교 계정을 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참석 이메일을 보냅니다.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넣을 때는 저 왼쪽 위에 더하기 만들기를 눌러서 날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해당 지역에 해당 구간, 자, 1월 15일에 딱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빈칸이 뜹니다. 여기다가 제목을 먼저 씁니다. 행아웃 기획회의라고 하고요. 자,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아웃은 구글 미트의 옛날 이름인데요, 자, 구글 미트 회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라인 회의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참석자를 추가를 누른 다음에, 자, 우선 좀 넓게 볼까요? 참석자 추가를 하기 전에, 아까 구글 미트 하기로 했잖아요. 화상회의 추가, 네, 행아웃.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구글 미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저렇게 회의를 추가해서 할 수 있고요, 이메일이나 알림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캘린더를 구분했잖아요. 이제 업무 관련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에다가 설정을 하시고 내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내용을 집어넣을 때에 단순하게 그냥 내용을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아래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라 라는 내용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곳에다가 문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구글 닥스로 이렇게 회의록을 만들어 놓으면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곳에 있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 링크를 복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요 회의록을 복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기획회의록 되어 있는 이것을 기획회의록을 복사한 다음에 캘린더로 왔습니다. 캘린더에서 링크란이 있습니다. 링크란을 눌러서 링크 삽입에다가 여기다가 방금 그 해당 링크를 넣고요. 위에 제목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할까요? 기획회의록 뭐 이렇게 쓰면은 기획회의록 이렇게 쓰면은 네,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요 문서가 요 밑에 첨부가 되죠. 네, 구글 닥스 같은 문서를 여기다 넣습니다. 자, 참석자를 한번 해볼까요? 같은 기획회의에 들어올 친구들, 그 멤버들을 이메일을 추가하고요. 자, 이메일을 추가해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아까 전처럼 초대장을 보내면 해당 그 대상자들에게 그 사람의 구글 캘린더에 그 일정이 삽입이 되고 똑같이 아까 기획회의록이 첨부가 될 거고요. 또 해당 사람의 이메일에도 똑같이 이 캘린더 초대장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4명이 같이 회의를 할 겁니다. 해당 사람들이 일정을 수정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다른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도록 할 거냐 말 거냐, 참석자 명단을 보게 할 거냐 말 거냐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한테 아래의 내용으로 이메일로 다 보내집니다. 이메일로 다 보내어지고 그 해당 사람들의 캘린더에도 똑같이 행아웃 기획회의로 들어가집니다. 특히 여기 하단에 보면 기획회의록 이렇게 색깔 바뀌고 언더바가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회의록까지 첨부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딱 요것만 보내고 저 행아웃 참여되어 있는 걸로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회의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영상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행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었을 때죠. 지금 구글 미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게 바로 그 구글 캘린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을 지금 원래 있었던 일정을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요. 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하루 전으로 당겨졌다 라고 했을 때 눌러서 들고 옮깁니다. 네, 2주 전으로 당겨졌죠. 딱 옮겨 놓으니까 네, 드래그 앤 드랍 했더니 일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일정이 변경돼서 날짜를 바꿀게, 보내기.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캘린더 일정을 새롭게 이렇게 다시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초대장을 다시 보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런 기획회의 일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옮기기만 하면은 회의가 일정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메일 통해서 또는 캘린더 통해서 이렇게 발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할 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두 리스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 놓을 수 있는데요. 자, 문서를 누른 다음, 이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할 일이라고 바꿉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할 일이라고 바꾼 다음에,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를 하겠다, 엔진오일 교환 및 벨트 점검을 하겠다, 매달 며칠 종일 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렇게 된 일정들을 도서 반납, 세탁물 맡기기, 자동차 정비, 이렇게 3가지 할 일을 1월 23일날 이렇게 넣어 놓으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게 할 일 태스크라는 그 목록인데요. 딱 누르면은 이렇게 넓혀집니다. 내 할 일들이 1월 23일날 할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죠. 요것도 나중에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 할 일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캘린더에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정하게 그런 일정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특정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고요. 또 공개 사용 설정을 해서 어떤 사람에겐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게 한다든가, 공개 URL을 통해서 어떤 초대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캘린더로 다시 와서 보시면요, 우측에 예를 들면 업무 관련해 땡땡땡 점 3개 스노우맨이라고 하는데, 스노우맨 메뉴를 요거를 딱 누릅니다. 누르면은 여기서 설정 및 공유라는 버튼이 있죠. 설정 및 공유를 누르시면 자, 들어가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사용자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추가에다가 자, 누르시면은 그 해당되는 사람의 이메일을 누르시고 그 이메일에게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줄 겁니다.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를 할 거냐, 어떻게
일정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공유 및 관리를 하게 할 거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팀 내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팀장이 캘린더를 생성하고 모든 일정을 세부 정보 보기만 권한을 줘서 우리 부서의 어떤 출장 또는 업무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캘린더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서 이름을 단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부서의 일정들을 넣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요, 캘린더 통합에 보면 이 캘린더의 공개 URL이라고 있습니다. 공개 URL 요거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아무 웹사이트 주소창에다가 딱 넣으시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업무 관련된 이 캘린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외부의 아무 사람이나 요 링크만 주면은 아무 사람이나 여기서 들어와서 요 일정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공개 URL을 주지 않으면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오픈할 수 있는 일정들 또는 예약 상황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고 요때 한가하구나, 요때 일정이 비어있구나를 알고 스케줄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 캘린더의 기본과 약간의 심화, 발전 단계까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일정 관리 잘해서 스마트한 업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